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에서 보내드리는 굿모닝 미주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일요일날 밤에 사전 녹화했음을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0일 연속 상승한 거 많은 분들 뉴스 들으셨을 텐데요.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요. 상당히 좀 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다 아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토요일 날도 잠깐 주말 라이브에서도 설명했던 그림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7월 이후에 주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올랐던 IT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 소비재 이런 것들이 약간씩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던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리고 이번 지난주에는 또 부동산까지도 상당히 반등을 하면서요. 상당히 시장에서 소위 마켓의 브레드스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확산되는 의미는 너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 일변도에서 가치주들도 좀 나름 반등이 하면서 키높이에 맞추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너무 과하게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이거는 CNN에서 보여드리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공포 및 탐욕 인덱스인데요, 극도의 어떤 탐욕의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개인 투자가 협회에서의 AA 설문조사도 2년 만에 처음으로 강세장 전망이 50% 넘는다는 것 자체도 그 자체만 보더라도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월가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지금보다 6%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일 안 좋게 보던 8%로다가 목표 주가를 올리긴 했어요. 3,225에서 그나마 올렸어요. 3,600에서 3,800 사이로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의 의견을 바꾼 건 아닙니다. 여전히 20% 정도 지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도 스티키하고 여전히 금리가 인하 이런 어떤 시각을 우리가 정리하기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모든 섹터, 모든 3대 지수 모두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의견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이어 블룸버그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만 제가 여기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다고 일단 번역기를 돌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조만간 주시장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 의견도 있죠. 크레디트 스위스는 4,050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단박에 목표 지수를 4,700까지 올리면서 IB 중에선 최고로 올려놔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극과 극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극과 극의 의견은 있던 이후에 주가는 왕왕 주가는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50%가 넘는 위아래 격차지만 토요일날도 보여드렸다시피 주가는 그 이후 주가는 대부분이 올랐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벌어졌을 때 그 이후에 주가는 마디마디 올랐다는 거,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시장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항상 여러분들 분산 투자하셔야 되겠고요. 뭐 분산 투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런 분들은 주가가 한쪽으로 너무 올렸을 때에 어떤 등락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은 안 되죠. 그래서 뭐 테슬라만 좋고 엔비디아만 좋다, 그만 계속 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라 할 수는 없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분산 투자, 그리고 그런 주식만 갖고 계신다면 주식 너무 매일매일의 등락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건강에도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시장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3.84% 정도로 약간 좀 지난 금요일날 좀 내려오는 모습, 달러는 다시 반등하면서 3일째죠. 2, 3일째 100포인트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금값은 약간 진정되는 모습. 유가는 다만 알게 모르게, 우리 유가는 별로 특별히 많이 보진 않았는데요. 유가는 알게 모르게 지금 4주째 좀 반등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2주 정도 됐고요. 이번 한 주는 한 150여 개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 뭐 궁금해하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그리고 그 메타다 해서 뭐 많은 기업들이 150여 개 할 텐데 아쉽지만 2분기에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썩 좋지 않습니다. 종목별로는 이익 전망의 상향 기업이 그나마 5대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것
것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5대5 정도면 그럼 나쁘진 않은데 큰 틀에서 보면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1, 2주차 지나면 이익 전망이 목표치 약간 올라가는 법인데 이번에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7.2에서 마이너스 7.1까지 전주에 올랐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졌어요. 그것은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졌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2023년, 2024년에 대한 눈높이 지금 하락이 좀 진정된다고 말씀드렸고 약간 우상향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P 500 전체적으로 보면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만 이 그림은 여러분 잠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거는 6월 말 대비요. 6월 말 대비 지금까지의 지금 지난 주말까지의 이익 전망이 올라갔냐 떨어졌냐는 건데 이 진한 것이 최근이고요. 최근이고 요 회색이 6월 30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위로 올라간 게 좋은 겁니다. 이게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대부분은 낮은 것들이 더 아래쪽으로 보면 더 나빠진 것이 맞겠고요. 좀 좋아진 거가 몇 개 안 됩니다. 보시면 이거 콘슈머 이민 소비재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부동산 정도가 조금 높아졌고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지만 IT가 지금 조금 회복됐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됐어요. 이런 쪽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2024년 이익 전망은 다시 여기 보시다시피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23까지 갔었는데요. 쭉 떨어져서 218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좋지 않은 그림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51대 49에서 여전히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향하는 게 좀 많은데요. 그나마 상향한 쪽이 많은 것이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필수 서비스, 이미 서비스, 테크, 인더스트리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섹터 요거랑 이거랑 겹치는 거를 보여드리면 이미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디테크. 이미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테크 쪽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섹터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 종목으로 종목도 발굴하시고, 여러분 그런 쪽 주식이 좀 비중이 적으면 그쪽 갖고 하시고, 큰 틀에서 보면 좀 대응하는데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최대 관심은 여러분들이 아마 최대 관심은 FOMC인데요. 제가 뭐 워낙 자주 보여드린 그림이지만, 그래요. CPI도 중요하고, FOMC도 고려하고, 고용보고서 다 중요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고민은 시간 많은 사람 보러 하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주식을 산다, 판다?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오히려 늘 미국 주식은 좀 올라가더라. 장기적으로 올라가더라. 라는 관점. 그래서 이거 다 아시죠?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평균 하루에 그날 발표한 날에 CPI, Fed, 잡스, 고용보고서의 주가 등락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지난 주말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 좀 재미없었어요. 매출이 보시면 매출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부사장이랑 같이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라도 트집만 잡히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전체적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눈높이를 못 맞췄대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여기서 그나마 주목할 것은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쪽의 지출이 계속 늘어났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여행 및 엔터.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료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매출의 감상이 아니라 생각보다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분기 실적 이건 다 좋았지만 다만 성장률 자체는 둔화됐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번에 2분기이고요. 2분기이고 여기 1분기입니다. 이거 대충 뭐 다 20%대잖아요. 20% 이번에 전부 다 10%대에서 단자리. 15% 했던 것은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보다 이게 작잖아요. 2분기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인정하다. 다만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섹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자체도 연체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소형은행들이 연체율이 확 사상 최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터퍼블릭 그룹은 우리나라 말씀드렸다시피 제일기업 같은 것인데요. 내년도에 매출 2023년에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전망도 낮추고요. 전망도 낮추고 2분기에도 매출을 낮췄다. 그래서 지난 1분기에도 매출이 마이너스 0.2예요. 2분기에도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다. 라는 것들이죠. 고객 수요에 둔화에 대한 우려를 회사 측에서도 경고했다 보셔야 되겠고요. 2023년, 요거 말씀드린 건데, 2023년 매출 가이던스 기준이 2에서 4% 성장해서 1에서 2% 성장했죠. 그래서 이것이 악재로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다빈치인데요. 보시면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는데 예상보다 낮은 다빈치죠. 다빈치 수술 로봇 설치 대수가 부족했다. 월가 전망은 8,200대였는데 그보다 좀 못 미쳤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은 20% 늘어나고 뭐 14%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방향은 나쁜 게 없죠. 다만 생각보다 좀 부족했다. 굳이 나쁜 것을 찾아내는 그런 시장의 심리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워낙 좋은 회사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굳이 따지면 미주호 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저는 뭐 이거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적어드리지만 아마 의사 선생님 정도나 전문적인 분은 아실 텐데요. 이번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저거잖아요. 다이어트, 체중 감량, 비만용 약이나 주사제인데요. 체중 감량 약물로 인해서 비만 수술에 둔화가 우려된다라는 건데요. 또 다빈치를 비만 수술을 많이 썼나 보죠. 미국의 비만 수술에 연간 20만 건이랍니다. 엄청나죠? 그 중에서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만 보더라도 약 4억 달러 수준이 거기서 수입이 나오는데 그것이 감소할 수 있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다만 다빈치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추가적인 얘기였으니까 뭐 이런 거 또 있다라는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특징 몇 가지 간단히 보고 오늘 진짜 15분 컷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포 테크놀로지는 혹시 지난주에 안 보신 분,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잖아요. 키움증권에서 하는 3분기 투자 반상에 AI 테마 말고 이런 테마도 뜰 수 있다는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물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물. 거기에 로포 테크놀로지 나오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은 제가 진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에 들어가서 한번 찾을 수 있겠고요. 제가 여기 상세 보기에 요 링크 집어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제가 토요일날 주말 라이브에 제가 관심 있고 공부할 만한 주식을 몇 개 써놨는데 14개 했는데 스타벅스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전 스타벅스도 한번 여러분 보실만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 이런 것들도 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스타벅스도 관심 있으신 분들 스타벅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휴메나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휴메나는 진짜 좋은 회사였다. 그리고 허쉬도 마찬가지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저는 그 주주가 아니지만 월마트가 진짜 할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는 저도 스타딜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월마트의 자료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월마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타드 해보시고 월마트 플러스의 어떤 그 그래프 한번 보시면 월마트 플러스의 가입자 수, 구독자 수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저는 코스트코 주주지만 하여튼 월마트가 무섭게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특히 월마트 이런 것들 가성비 있잖아요. 가성비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해서 좀 스터디 하실 필요가 있다. PB 상품 이런 것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사전 녹화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15분도 아니고 13분 45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끝입니다. 끝.